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아나운서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오늘의 아콤TV 초대 손님은 MBC 기자와 뉴스 진행자로 활약을 하셨고 MBC 부사장과 MBC 플러스 대표를 역임하신 영원한 언론인 권재홍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권재홍 사장님께서는 MBC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하신 이후에 사회부, 보도제작부, 경제부, 문화과학부, 국제부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셨고요. 특히 MBC 뉴스의 간판이죠.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널리 잘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콤TV는 40년 가까이 언론계에서 활약하신 권재홍 사장님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콤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BC에서 한 40년 가까이 쭉 이렇게 기자로서 또 앵커로서 이렇게 또 경영진으로서 쭉 지내왔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어떤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들에게 어떤 미디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좀 도와드리고 뭐 그런 역시 그래도 계속 미디어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8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메인 앵커로 활약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숨은 노력과 절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롱런의 비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롱런 비결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기자로서 또 앵커로서 쭉 회사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봐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된 거죠.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거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앵커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지켜온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언론을 갖고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이 옛날에는 제4의 권력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언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저축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모든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포탈도 있고 그래서 이 정보를 얻는 그런 통로는 많이 있지만 양질의 정보를 얻는 통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그런 이제 게이트 키핑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가. 그리고 오늘 제가 한인사협회 대상으로 강의한 것도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만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망하는 것처럼 이 뉴스 자체도 미디어도 좋은 미디어, 건강한 미디어가 결국 좋은 뉴스를 많이 골라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을 또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결국은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자할 때나 앵커할 때나 쭉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공부하고 또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쭉 했었습니다. 아유,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더 이렇게 주목이 되고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자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MBC에서 이 기자 초반부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그냥 동물의 왕국 같은 게 거의 유일한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부회장님도 아마 대충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MBC를 이제 8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1981년도에 그때 보니까 그때 사장님께서 한번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럼 제가 전공이 생물학이셨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려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어떤 자연을 소재로 한 걸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기자 초년병이지만 하여간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한 게 그 한국의 야생화, 그다음에 한국의 새, 한국의 또 나비, 한국의 벌, 꿀벌 이거를 이제 제가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제 1년 동안 취재해서 제작해서 1년에 한 편씩 방송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런 그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년 동안 뭐 한 사람한테 다 맡겨두고 네가 하여튼 알아서 제작을 하고 책임져라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이제 뭐 한국의 기자상 그리고 한국 방송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좀 상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받고 그래서 기자 초년병 시절에 어떤 그 굉장히 좋은 경험도 하고 또 나름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이제 저의 또 자산이 된 뭐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걸 만들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꿀벌의 세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의 생태를 이제 취재해서 제작을 한 건데 그때 말벌을 한번 제가 그 찍으러 갔습니다. 촬영을 하러 이제 우리 카메라 팀하고 같이 가서 말벌의 생태를 찍으려면 말벌 집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꿀벌 집이야 그냥 뭐 양봉하는 데 가면 다 있지만 말벌 집은 야생이고 말벌은 또 바위 속에다 집을 져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집을 찾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벌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이제 그 말벌 집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말벌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잘못 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온 몸에 다 이제 막 그 이 우비 같은 걸 입고 막 이제 벌에 쏘여도 벌 침이 못 들어가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그 현장을 찍는데 물론 이제 그 카메라 기자가 가장 이제 현장에 가장 이제 근접해 찍지만 저도 이제 뒤에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뭐 말벌이 저를 공격을 했는데 저는 위에만 막 이렇게 다 쓰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 밑에 발 밑에를 보호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를 좀 더 이렇게 좀 두꺼운 양말을 신고 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해서 그때 말벌한테 이제 쏘였죠. 정말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느낀 감정은 뭔가 누가 칼로 나를 발을 확 찌든 그런 거와 동시에 그래서 저는 기절했어요. 바로요? 그냥 반 넘어져가지고 깨보니까 이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인데 그때 지방이었거든. 제천인가 충주인가 그런데 거기 지방에 계신 그 의사분 선생님이 당신 진짜 운 좋았다고. 왜냐면 그 말벌 침이 이 발에 동맥이 여기 지나가는데 동맥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뚫고 들어갔으면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맥 옆으로 지나가서 뭐 발, 뭐 전신 다 붓고 막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제가 생사를 나들었죠. 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서 지금도 좀 가끔 그 꿈을 꿔요. 말벌에. 쏘이는 꿈을 꿔서 자다 깨고 하고. 저는 산에 가도 절대로 저 등산도 밖에 안 갑니다. 혹시나 벌의 공격. 벌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벌이 내가 벌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은 자기의 이 근거지를 누가 쳐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 여러분들 구독자신 분들도 산에 가서 벌한테 안 쏘이려면은 자꾸 땅을 뭐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스틱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틱 갖고 등산하면서 막 이렇게 찍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등산로에 앞에 괜찮게 좀 조금 들어가서 찍다가 벌집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서 당합니다. 그래서 연간 아마 말벌이나 땅벌에 쏘여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조심을 되게 되겠다. 그래서 전 기자 생활하면서 그게 굉장히 지금도 하여튼 이 악몽을 꿀 정도로 굉장히 그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앵커 할 때는 제가 방송하다가 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방송을 하시다가 하다가 뉴스 하다가 뭐 그래서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좀 몸이 힘들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앞에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가 막 4개로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뉴스 하다마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그래서 그때 여자 앵커 혼자 그때 진행을 했죠. 지금 배현진 지금 국회의원인데 배현진 앵커가 그때 저는 그때 119 와가지고 실려가고 배현진 앵커가 혼자서 뉴스 진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아까 MBC 다큐멘터리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MBC가 제 인생을 책임을 지셔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MBC 다큐멘터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MBC 1988년도에 중국의학 5000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래요? 그걸 보고 제가 진로를 한의대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의사가 된 데는 100% MBC의 영향을 받고 그랬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한. 저는 그 한의학 하면 뭐 한의학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의학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은 그런 게 있어요. 말씀. 제가 그 2004년도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갔거든요. 그 워싱턴 특파원 가가지고 뭐 바쁘죠. 워싱턴은 워낙 기사가 많은 데기 때문에 바쁜데 갑자기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이게 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 진통제 같은 거 먹어도 뭐 그 순간이고 또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먹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뭐 그 미국에 있으니까 뭐 병원을 뭐 이렇게 전문적인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막 약으로만 사는데 어느 그 지인분의 소개로 그 침 시술을 하시는 분을 한번 갔어요 병원에. 그래 갔더니 이 뭐 피가 이게 혈액이 막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가지고 뭐랄까 그 뭐 죽은 피라 그러나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피가 어혈이라고 아니 그게 뭐 피를 빼내는데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그 피를 막 걷어 이렇게 막 빼내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났거든요. 양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안 돼가지고 양약이야 뭐 진통제뿐이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의학이 이게 뭐 대단하구나. 났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집사람도 또 이렇게 어디 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또 그 침을 놔가지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야 한의학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양의학이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한테 침으로 이 두통 고친 분이 그때 워싱턴 거기서 제가 막 침 맞으러 많이 다니니까 보면은 그 이 침 놓는 그 베드에 백인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 찌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침 같은 거. 사람 잡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침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어떻게 여기 백인들이 이렇게 침 맞냐 그랬더니 아유, 머리 아픈 거 낫게 해주니까 맞는 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퍼져가지고 다 그 주류 사회인 백인분들. 그래서 역시 효과 있으면은 다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그게 한의학의 힘이 아니겠냐. 아유, 좋은 에피소드, 훈훈한 에피소드도 말씀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 강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우리들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짜뉴스를 현명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전문가로서 한번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아까 이제 그 강의할 때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부분인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가짜 뉴스에 잘 빠지게 돼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인지적 게으름 또는 인지적 구두쇠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하면은 머리를 안 쓰려고 한다 그래요. 머리 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가짜 뉴스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걸 이게 맞나? 뭐 이렇게 검색해 보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려면은 일단 계속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가? 맞는 말이 맞아? 그럼 요즘 같이 뭐 어디 검색하는 데 많잖아요. 포털 검색도 하고 요즘 뭐 챗 GPT 같은 거에다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뭐 챗 GPT도 가끔은 틀린 거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 물어보고 본인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자꾸 그냥 그 가짜 뉴스에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태어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 보게 되면은 좀 저게 저래 가지고 사회가 그냥 저렇게 막 양분되고 맨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가짜 뉴스가 네. 민주주의를 네네. 근간을 흔든다. 그쵸, 그쵸. 라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네네. 이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무서운 거가 됐고 개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으려고 백신 맞잖아요. 네. 백신 맞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우리 가짜 뉴스도 그냥 좀 더 생각해보고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네. 의심을 하는, 알려고 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이 법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에 피해를 당해도 이걸 내가 누굴 뭐 가해자한테 소송을 해도 사실 소송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길고 나중에 뭐 벌금 얼마 나와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팍스 뉴스가 그 저기 가짜 뉴스 하나 잘못해가지고 1조 원 배상을 맞습니다. 받았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저도 그 예. 외신을 엄청난 봤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형사 처벌은 약해요. 예. 거기도 지금 미국 수정헌법 1조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예,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 법원 판결을 이래 보게 되면은 형사 처벌은 안 해. 또 그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못 만들고. 그런데 대신 이런 민사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냥 인생 종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강력한 페널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 같다. 네. 지금 뭐 근데 뭐 징벌적 손해배상 가지고 지금 뭐 반대는 많죠. 네네. 많은데 그거를 좀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이게 어떤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징벌 그런 좀 이 손해배상을 확 늘리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처벌을 좀 무겁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찬성합니다. 이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짜 뉴스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제도적 환경 조성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한의사 출신 기자는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한의사 또는 한의대생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 또는 팁의 말씀, 이렇게 하면 의학 전문 기자로 이렇게 좀 디벨롭이 되기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팁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의사가 훨씬 더 좋은데 뭐 기자를 왜 하려고? 그랬어요. 의학 전문 기자를 꿈꾸는 진짜 한의대생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MBC에 있을 때 네. 저 의학 전문 기자를 그때 뽑았습니다. 제가 보도본부장 할 때 예. 의학 전문 기자를 뽑았는데 의외로 많이들 응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의사하면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런데 왜 그 기자를 할래? 기자는 뭐 대표도 뭐 의사에 비하면은 뭐 약한데 그랬더니 아유 뭐 여러 뭐 그 의견들이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공통점은 그냥 그래도 어떤 그 전문가로서 좀 이런 그 뉴스 같은데 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뉴스에 녹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뭐 우리 인생은 뭐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의학 전문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는 뭐 기상 전문 기자도 저희가 박사급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하고 저는 그래서 뉴스가 좀 고급화되고 전문화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전문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더구나 뭐 지금처럼 이런 다매체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는 네. 뉴스의 전문화가 없이는 이제 발전을 못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의사인데 의사를 이제 기자를 한다 그러면 뭐 대환영이죠. 어느 언론사나 아마 그건 대환영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하려고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네네. 그런 문호는 뭐 항상 열려 있고요. 예. 더구나 지금은 뭐 옛날처럼 이게 뭐 공채를 해가지고 뭐 기자를 막 뽑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경력 기자도 뽑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전문 기자 같은 경우는 의학 전문 기자, 한의학 전문 기자 뭐 이렇게 회사에서 또 다른 또 대우도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하면 네. 기회가 그럼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좋죠.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콤TV는 40년 가까이 언론계에서 활동해 오신 권재용 사장님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재미있는 언론계 이야기도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콤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